특목고까지는 바라지 않고 일반고 가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무리한 수학 선행은 오히려 비추입니다. 아이가 이제 7, 8, 9세 되면 어떠세요? 주변에서 수학 선행이 필요 없다? 또 어디선 필요하다? 혼란스러우시죠? 대치동에서는 초등 때 고등 선행까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또 너무 불안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를 대치동 아이들처럼 키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고민들이 슬슬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학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3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 선행 순서, 시기, 방법으로 나누어서 선행에 대한 머리 아픈 고민들을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수학 선행 준비를 위한 무료 라이브 강의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 8, 9세 때 무엇으로 수학을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좋아해야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 선행을 잘 해나가려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고 잘 버티는 이런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려면 수학학습의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따분한 연산이 너무너무 싫은데 엄마가 따분한 연산 문제집으로 수학학습을 시작한다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는 답이 딱 떨어지는 연산을 좋아하는데 도형 교구를 주고 퍼즐을 끝까지 맞춰보라고 하면 과연 좋아할까요? 그래서 7세 때에는 사고력, 연산, 교과 순으로 진행하고 8세, 9세 때에는 연산, 사고력, 교과 순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단, 연산으로 먼저 시작할 때는 바로 연산 문제집을 풀리시는 것보다 관련된 수교구나 보드게임을 준비해서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7, 8, 9세 때 교과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기초가 약해서 그 위에 쌓아야 하는 개념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충 얄팍하게 익히게 됩니다. 사고력과 연산을 먼저 노출을 하셨다면 이후에 교과를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고 복습으로 심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상위권 실력을 얻는 기초 작업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7, 8, 9세 때 수학 선행에 대한 목표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이과 쪽이 맞을 것 같아서 나중에 영재고나 과고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학 선행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계획하셔야 하고요. 특목고까지는 바라지 않고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무리한 수학 선행은 오히려 비추입니다. 너무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간 진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교과 과정 내 수학 아웃풋뿐만이 아니라 경시, 영재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성취 경험을 하고 싶다. 수학 선행을 일찍 계획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들처럼 휩쓸려서 수학 선행 나가지 마시고요. 다른 주요 과목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실지 함께 고민하셔서 미리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재고 과고를 생각하면 초등 5, 6학년 때 고등선행 들어간 친구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등 때 고등선행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으니 아이랑 진로를 함께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학 선행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학원? 문제집, 과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관리를 우리는 보통 엄마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엄마표라고 해서 엄마가 다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학원이나 학습지를 시키면서 엄마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주는 부분도 엄마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 8, 9세 때 왜 엄마표가 필요하고 중요하냐? 초등 때 배우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중고등 때 배운 내용보단 쉽죠. 그래서 학원에서 개념 이해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려서 정답을 맞출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엄마가 꼼꼼히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학원이 잘못 가르친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오로지 정답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학 개념을 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 과정에서 엄마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물어봐주고 말로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을 습관화할 수 있어요. 이런 엄마표는 사고력, 연산, 교과를 할 때 모두 필요한데요. 특히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산이죠. 정확한 체크 기준과 수학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만 아시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된 연산은 사고로 시키면서 돈 쓰지 않아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영재연산 프로그램 강의반에서도 수와 연산 영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과 연산 연습을 효율적으로 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강의만 제공하는 다른 엄마표 강의와는 달리 아이가 엄마와 연습을 잘했는지 확인해드린 수업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엄마표로 해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 엄마표로 내가 잘못 설명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난번 2월, 3월에 걸쳐서 영재연산 프로그램 수업반은 모두 2분, 3분 만에 신청 전원이 마감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재연산 프로그램 강의반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반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수업반보다는 좀 빠른 스케줄로 학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고정 댓글에 무료 라이브 강의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요. 무료 라이브 강의에서는 수학 선행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영재연산 프로그램 강의반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